네, 안녕하십니까. 자, 실력의 마지막 한 조각 매선 수학의 최민우입니다. 오늘은 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28학년도 대개편안을 분석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저희 하태원 부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현입니다. 네, 10월 10일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28학년도 그러니까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2028 수능은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해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직업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노력만으로 수능 점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 과정상 문이과가 통합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수능 시험에서 문이과 구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진정한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셨는데요. 네. 학원이 이번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자, 우선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입의 두 축인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이 선진형으로 개혁됐다. 일단 다 바뀌었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수능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와 기형적 내신 구조를 해소하겠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었는데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왜냐면 표준 점수가 차이가 만점에 대한 표점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과목으로 모든 문이과 구별 없이 시험 치겠다는 의미고요. 3. 내신에서 논서술 평가를 늘려 사고력 문제 해결을 키울 것이라는 건 내신의 이제 등급이 변화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주입식 교육, 그러니까 외워서 암기 유제 문제에서 논술 서술형 평가를 늘려서 사고력 문제력 해결력을 키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어제 전반적인 특징 자체가 조금 더 이제 공정한 대입을 치르겠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발표의 큰 핵심은 역시 내신 과정과 그리고 수능 과정의 개편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수능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 보겠는데요. 영상 먼저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2028 수능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사회과학을 공통으로 시험 보도록 하고, 문항은 사회과학 전반의 핵심 내용을 다루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에서 출제하겠습니다. 사회과학을 통합 응시하게 하여 과목 간 벽을 허물고 개별 과목의 한정된 지식 암기보다는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도록 융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자, 이 선택 과목을 없애고 공통 과목으로 수능을 진행하겠다가 골자입니다. 네, 그렇죠.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국어도 사실 선택이 있었고요. 합법, 화작, 엄매라고 해서 선택이 있었고, 수학은 이제 공통으로 수원 수투가 있었고,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미적분 기하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이과생들은 미적분 기하를, 문과생들 확률 통계를 선택했었죠. 그다음에 과학 사회도 이제 선택이 있었는데 저희는 수학이니까 수학을 좀 자세히 보면은 지금은 이제 공통으로 돼서 대수 파트, 그다음에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라고 되어 있는데 미적분 원이란 거는 이제 그 전 과정의 수투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적분하고 선택이 이제 심화 미적분하고 기하는 빠지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집어넣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후 파트는 이제 조금 추가된 항목이 있었죠. 여기 추가 검토한 이제 네. 제2외국어, 기존에 이제 제2외국어 한문 파트가 이제 9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심화 수학 한 과목,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적분 2하고 기하가 이제 빠진 상태, 이것을 여기로 보충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건 추가 검토하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이제 미적분하고 투하고 기하를 절대평가로 하겠다고 일단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좀 변화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기존 과정에 비해서 무척 단순해졌습니다. 단순해졌는데 자세한 정보 차지하고 나서 현재 중2 학생을 자녀로 두신 이제 학부모 여러분들은 이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거예요. 네. 일단 이제 추후에도 이제 내신에서 조금 다룰 이야기긴 한데, 논술 서술형 강화를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수능에서 수학은 여전히 단답식 과정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수능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단답식 문제 이 출제가 가능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과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단답형으로 내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지금 현재 수능 형태를 너무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정시가 40% 유지 이거는 뭐 현행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학생들에게 충격이 갈 수 있으니까 40% 유지라고 발표를 했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재차 확인을 했는데 네. 현재 이제 중2 학생들이 보게 될 대입 40%가 유지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학생들도 이 40%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는 증가 또는 감소가 될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큰 변화가 없는 한 40% 유지는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에서 수시로 나머지 60% 뽑는 입장은 아마 변함없이 이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문이과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문이과는 원래 이제 폐지를 한다, 문이과 통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여건상 그리고 대입 환경상 문이과 통합이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이건 이제 발표에서도 계속 강조한 얘기인데, 자 이제는 뭐 과 구분 없이 문이과 통합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는 구분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과 성향, 문과 성향. 자 어디가 좀 더 유리할까요? 저희가 뭐 수학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 그 전에도 이제 문이과 구별을 없앤다고 했지만 사실 선택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문이과 유지됐던 형태였는데 그래도 사실은 이과생이 더 유리했었고 또 저 문과 침공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이과생들이 나중에 뭐 무적분을 치고 나서 대입은 그 문과로 지원해서 고득점자로 합격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처럼 통합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과생들이 더 유리해질 거라. 분명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 그런 보충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뭐 수학과 사회는 어차피 뭐 서로 보지 않았던 과목이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과학과 사회는 죄송합니다. 과학과 사회는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학 파트가 이제 이과 성향 쪽에서 좀 강세, 그러니까 똑같은 과목을 치기 때문에 이과 성향 학생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일한 시험지 보고 어차피 동일한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문과생이 들어와서 문과생까지 같이 100분의 1을 따지다 보면 당연히 이과생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뭐 사실 이제 재수생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현재 중2 학생부터 이게 적용을 된다라고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중3은 안심해도 되느냐?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그게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중3이 수능을 보는 그 시기에 그 전에 수능을 봤던 현재 고등부 학생들이겠죠. 이 학생들이 이번이 재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해서 이 중3들 현재 중3들이 수능을 볼 때 조금 더 재수생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요거 재수생의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현 중3이 이제 입시를 할 때. 제가 어제 이제 중3 수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잠깐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야 니네는 중3이니까 이제 상관없잖아. 했더니 벌써 그 학생들도 재수하면 상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중3 학생들이 만약에 재수를 해서 이제 중2 학생들 지금 개편하는 대로 수능을 치게 되면은 일단 이과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개편 전이니까 미적분이나 뭐 기하를 준비를 했겠죠. 그럼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미적분 했던 걸 버리고 확률을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재수를 할 가능성이 별로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한동안 문과생들이 미적분에 빠졌던 시기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그때도 그 문과생들이 미적분에 빠졌다가 다시 미적분에 들어가는 시기에 이제 그 다음에는 재수생이 없겠다, 줄겠다. 왜냐면 미적분이랑 그 큰 파트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라고 예상했지만 사실 전혀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박 원장님은 수능 부분 파트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아무래도 이과 성향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뭐 재수생들에 비해 재수생들 현 중3 학생들의 재수 물론 재수는 안 하는 게 좋죠. 네,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안 하는 게 좋겠지만 혹시나 그럴 경우에서는 뭐 어떤 유불리가 사실은 현 시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좀 약간의 불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재수생들이 그 정도 가지고 재수를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게시편 안에 또 다른 핵심입니다. 내신 방식의 변화. 우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내신 평가를 위해 교실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내신 9등급제를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하고 고 1, 2, 3 모든 학년에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일관된 5등급제를 통해서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간 유불리를 해소하고 학생 간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며 소통과 협력 중심의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셨는데요. 발표를 이제 크게 보면 내신 네. 등급의 변화 그리고 논술 수령의 확대를 골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현행과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내신은 등급이 이제 총 9등급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1등급 너무 많이 아시겠지만 4%, 2등급은 누적 11%, 3등급은 누적 23% 등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이 돼 있었죠. 근데 개편안은 현재 이제 10%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1, 2등급 학생이 거의 대부분 1등급 되는 것이고 예전에 4등급 중후반까지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이제 사실은 엄청 많은 거죠. 예전에 비해서. 이게 사실 이제 내신 등급 변화가 뭐 인구 감소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저희들도 이제 계속 뭐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네. 뭐 얘기는 있었죠. 예전에는 이제 50명 한 발에 50명씩 막 있을 때부터 뭐 내신 등급 15등급 막 그랬었으니까 이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이 됐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요 그래프가 있는데 요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올해 8월 30일 날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전국 학생 인구 추이입니다. 네. 요거는 보시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학생이 줄어든다. 요거 부원장님 여기 저희가 포인트로 봐줘야 될 게 지금 사실은 고등학생 인원이 준 것도 준 거지만 네네. 지금 적용받을 이제 중등학생 그리고 이제 중등부. 초등부들이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렇죠. 사실은 너무 인원수가 많아. 지금 보이는 그래프가 이제 단위가 1000단위이기 때문에 너무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게 감은 안 오고 있어요. 이제 다음 자료가 이제 역시 같은 시기에 발표한 자료인데 학급별 학생 인원수가 좀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전 그래프는 확실하게 눈에 띄게 차이가 네. 나네요. 네, 이게 반당 인원수가 이제 22명 그리고 이제 중등 인원수가 이제 24명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후에 이제 초등부 사실 그리고 중등부의 24명도 이게 일반고로 넘어가나 같은데 여기서 또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 이게 내신 등급을 받는 인원이 결국은 이제 1등급이 없을 수도 있었다. 기존 네. 과정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5등급제를 적용하면 그래도 내신 등급을 좀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럼 요게 이제 제 22명 정도의 1등급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등급이 너무 넓어요. 네. 이제는. 네. 그러면 이제 내신 등급을 대학교 적용할 때 이제 1등급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나? 훨씬 높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2등급을 받았어도 얘네들이 2등급만 돼도 1등급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1등급을 받아도 그게 10% 아니고 2등급 받는 학생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좀 심해지겠죠. 이 학생 너무 구간이 넓다 보니까 정말 잘하는지 아니면 못하는지 좀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이제 한 회를 더 보실 텐데 요 화면이 이제 이번에 제시한 뭐 아닙니다만 이제 성적표를 이렇게 내겠다라고 했어요. 네. 원점수 그리고 성취도 요거 이제 절대평가를 그렇죠. 받을 거고
그리고 이제 5등 서천등급 5등급으로 나누겠다. 네. 통계 정보 부분을 보면 이제 성취부별 분포 비율 그리고 네. 과목 평균 수정자 수가 그렇죠. 나왔는데 네. 표준 편차가 빠졌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예. 표준 편차가 빠지면은 대학에서 조금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변별력 문제가 조금 생기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 변별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가 주어지냐 주어지지 않냐 어떤 변별력이 있냐면은 서로 다른 학교라면 동일한 시험지를 중앙에서 기말로 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른 학교라 했을 때 동일한 1등급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1등급을 하더라도 어느 학교가 좀 더 잘 봤는지 못 봤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었다면 그런 기준이 제시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상위권 대학으로 가는 이제 수시 전형, 일반 전형 말씀드리는 건데 학생들 일반 소위 이제 10개 대학의 커트라인이 이제 1점대 이제 발표 각 대학별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발표 내용을 보면은 보통 이제 상위권 대학 10개 대학급에서는 이제 커트라인 이제 1.5, 1.6 조금 낮은 경우에는 좀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는 2.0까지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제는 이게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확실한 1등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이제 10개 대학은 1점대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머님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각 등급의 평균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아까 표를 보셔서 알겠지만 예전에 1, 2등급이 지금 전부 다 1등급이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1등급이 진짜 아니면은 합격이 뭐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겠죠. 이게 그러면 이제 대학교 쪽에서는 학생부 일반에 있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조하려는 이제 어떤 장치들이 마련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게 이제 수능 최저 강화일 수도 있고 네. 뭐 대학별 고사 방식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국립 대학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방법으로 그 변별력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분명 이제 학교별 대학별 고사를 아마 좀 더 진행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건 사실 좀 쉽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보다는 수능 최저 등급을 좀 더 강화하는 그 방법을 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학생부 일반 전형이 이랬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 쪽의 선택자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어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전수 이거 부분이 나오고 표준 편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교 간의 어떤 뭐 잘하거나 못하거나의 성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택자들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분명히 더 늘어날 수 있죠. 아마 세특 부분에서 아마 더 신경을 쓰고 그래서 저도 어저께 자료를 몇 가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 말 벌써 또 나와 있더라고요. 뭐 세특에서 좀 더 강화를 하고 거기에 이제 좀 많이 좀 신경을 쓴 학생들이 종합 전형에 많이 좀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제 발표 내에서 이제 발표에서 교육부처님이 계속 이제 주요 선진국을 참조했다는 워딩을 상당히 자주 넣었거든요. 자, 일단 화면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교육부 제시 별첨 자료에 보시면 여기 보신 대로 이제 미국, 일본, 프랑스, 홍콩, 호주, 영국, 중국 등에 대한 해외 사례들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게 다 절대평가를 하는 학교예요. 자, 요런 방식으로 볼 때,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절대평가 단독 표기의 전환도 고려해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번에도 얘기해보면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지금은 이제 한 방에 완전히 변해서 절대평가를 하면 너무 변화가 커서 혼란이 가중될 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순차적으로 절대평가 넘어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1, 2년 안에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럴 수도 있다.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니까요. 예측을 하고 사실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좁혀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저희도 사실은 이번 교육부 발표 나오기 전에 이렇게까지 할 걸 하는 생각은 좀 못하진 않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암암리 엠바고 걸리고 그 사이에 저희끼리 안에서 도는 어떤 뭐 속칭 이제 뭐
뒷문서 뭐 이런 거는 뭐 그런 문서에서는 약간의 예측들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 정도의 변화는 저희도 예측을 못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논술 서술형에 대한 강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논술 서술형의 증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거기서도 이제 각 그 고등학교에 이미 뭐 이제 논술 서술형 할 수 있는 이제 평가 기준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각 그 고등학교 현직 선생님들이 어떤 평가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제시를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늘어날 거고, 그 어디 보니까 오지선다형 아예 없어요. 전체 문항을 서술형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지금 예측하기 참 힘들어요. 이 방식이 사실은 현재 나오는 거 부분에서 볼 때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객관식 위주로 실제 대입이라는 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입이라는 게 이제 수능의 형태가 적용되면은 이 고등학교도 적용받고 그것이 이제 중학교까지 여파를 받고 현재 이제 요 근처 중학생들 현재 중2 학생 이 학생들이 보고 있는 시험은 뭐 몇 개 학교 뭐 불임중이나 이런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다 객관식 모든 문제 객관식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제 학교별로 대처 방안은 상당히 여러 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현 중2가 고등 진학 후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 제도는 그렇지만 현재 중3들 그러니까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이 고1로 갔을 때 혹시 고등학교에서 미리 중3들 현재 그러니까 예비 고1이죠. 얘네들에게 대입에는 적용받지 않지만 미리 한번 이 학생들에게 조금 실험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충분히 그러니까 현 이제 우리 최 교수 말씀은 중2가 입학하는 그 고1 때부터 논술형 서술형이 출제율 비율을 높인다고 했는데 그때가 아니라 현 중3이 고1이 되는 시기에도 늘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볼 때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왜냐면은 현재 중3 애들이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했고 그 학생들은 아직 대상자가 아니지만 아마 학교에서도 미리 분명히 논술 형 문제를 충분히 출제를 하지 않을까. 미리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좀 더 아마 안 하던 고등학교 좀 할 거고 했던 고등학교는 좀 늘리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내신 뭐 저희가 이제 보통 학생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학교라는 곳은 이제 교육기관인 동시에 이제 평가기관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어떤 객관식이 아니라 이게 노술형이나 서술형이 나올 때면은 이 풀이과정 쪽에서 조금 손을 많이 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실수, 뭐 객관식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이 논술 서술형에 의해서 이제 감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내신의 영향이 조금 좀 커지겠죠. 물론 저희 학원에서도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풀이 과정을 예전부터 계속 좀 집중을 해왔는데 그런 풀이 과정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아유 그럼요. 충분히 되죠.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꾸준히 이제 논술 뭐 서술형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이제 좀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꾸준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아이고 자기 뭐 제가 수업하면서도 야 식을 좀 똑바로 써라 그러면 아 시험 칠 때는 똑바로 쓸 거예요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되겠습니까? 평소에 안 했는데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한 학생이 분명히 더 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객관식 요 부분에도 조금 더 조금 공부를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이런 이제 중3 진학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가 당장 중2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고 했으니 이제 빠르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이번에 기말고사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 전에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제 총 4개 시험이 남아 있게 됩니다. 요 이미 중학교에서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불임중을 제외하고는 거의 객관식만 내던 학교들이었는데 이 현 중2 이 학생들이 당장 고등학교 가서 논술형 서술형을 보게 되니 학교들도 이제 이 학생들에게 미리 중학교 때부터도 또 논술 서술형을 훈련시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중학교까지는 아마 제가 보는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뭐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현 중3 대상으로는 충분히 변화가 생길 거다.
자, 이 뭐 기하 미적분 요 선택 과목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이 학교 발표에 따르면 뭐 성적 부풀리기 뭐라든지 이제 공정한 평가가 안 이루어졌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예전 이제 A라는 A 주어진 학교에서 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예전에 이제 A가 너무 범위가 넓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A의 범위도 조금 냉정하게 이것도 좀 부분을 축소시키고 조금 강하게 좀 불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수능에서는 일단은 그게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신에서는 어쨌든 이 선택 과목은 공부가 되게 될 텐데 네. 이 선택 과목들의 평가가 이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거 대입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어쨌든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지금처럼 바뀌게 되면 어쨌든 변별력이 제일 문제거든요. 네. 어쨌든 등급도 뭐 5등급제로 바뀌고 그다음에 수능도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지다 보면 분명히 변별력에 문제가 생길 텐데 그 변별력에 그 생긴 문제를 대학에서는 뭘로 판단할 거냐인데 고등학교 때 수능에서는 들어가진 않지만 미적분이나 기하를 공부를 했는지 유무 아니면 그 성적까지도 아마 확인하지 않을까. 그걸로 이제 좀 어떤 플러스 가산점을 주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발표 이후에 이제 서울대에서 서울대 입부처장이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뭐 크게 변별력에 문제가 없을 거다.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가 가지고 있다. 이게 예전에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수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대가 이제 물리2나 화학2를 꼭 필수로 네, 그렇게 그렇죠. 했듯이 학원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런 선택 과목도 이런 상위권 대학에서는 뭐 필수 내지는 가산점으로 어떻게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기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죠. 학생들이 사실 뭐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뭐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객관식에 지금 익숙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서술형 논술형 위주로 출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결국은 대입이라는 게 이제 상대적인 경쟁 구도인데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극간이 줄어들면서 뭐 발표야 뭐 학업 스트레스를 줄인다라고 그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1등을 맞아야 돼라는 좀 그런 강박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확정안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정된 것은 그 11월 20일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서 올해 안에 확정을 하겠다고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부원장님 생각에는 이 원안이 이 이후에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수정이 될 것이다라고 조금 생각하세요? 수정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럼 이제 끝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지 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대입의 변화가 생기고 뭐 입시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우리 학생만 변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변한 거고 불리해지고 유리해진다고 물론 이제 어떤 제도에 따라서 유리한 학생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불리한 학생이 존재할 겁니다. 전부 다 100% 공평하게는 사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 애만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던 대로 좀 열심히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에 하태현 부원장님이셨습니다. 사실 입시라는 거가 사실 입시 환경이라는 게 학생들한테 많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어머니들이 대처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뭐 근데 지금 방금 하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만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아이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중하고 정보에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대처를 차근차근히 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 메스원 수학도 항상 이런 정보나 이런 분석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항상 꼭 찾아뵙고 이렇게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학의 실력의 마지막 한 조각 메스원 수학의 최민우 그리고 하태현 부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